밤나무 숲에서 벌레를 찾고 있는 이 녀석. 연지를 찍듯 정수리에 선명한 붉은 점을 가진 청딱따구리 수컷입니다. 밤나무에 둥지를 틀었죠. 뱀이 나타났습니다. 둥지를 지키던 암컷은 수시로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살핍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험. 암컷은 일단 몸을 피합니다. 새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누룩뱀. 알뱀이라고도 불릴 만큼 새 둥지털이 전문가죠. 일광욕을 즐기는 포식자. 청딱따구리 둥지 위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딱따구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뱀을 멀리 쫓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 간에 계속되는 신경전. 누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청딱따구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피할 곳을 찾던 뱀이 녀석의 둥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새끼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안절부절 난감한 청딱따구리 수컷. 용기 내어 둥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누르고 뛰어들었지만 새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실패. 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둥지 근처를 배회하던 암컷도 힘을 내봅니다. 새끼들을 그대로 놔둘 순 없죠. 뱀이 머무는 둥지 안을 한동안 살피던 암컷. 결심한 듯 둥지 안으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대안은 없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사람이나 새나 똑같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느라 분주한 물가치. 둥지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며칠을 애쓴 끝에 보리수나무 위 둥지가 완성됐습니다. 이미 3개의 알을 낳았지만 부부는 틈틈이 둥지를 보강합니다. 알을 품는 건 전적으로 암컷의 몫.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새끼가 태어나죠. 안전하고 안락한 보금자리. 포근한 내부를 위해 엄선해온 재료는 솜입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골라 쓰는 솜씨가 제법입니다. 암컷이 꼼짝 않고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사냥을 다닙니다.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죠. 작은 열매 하나를 입에 물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내 뱉어버리고 맙니다. 영양 보충을 해야 할 땐 곤충이 최고죠. 천하의 말벌도 한입거립니다. 내내 둥지에 묶여있던 암컷이 수컷을 부릅니다. 날개를 부르르 떠는 행동은 수컷의 사냥 본능을 일깨웁니다. 턱 아래 모이 주머니에 모아온 먹이를 토해서 입에 넣어줍니다. 물가치 부부는 알을 품는 틈틈이 짝짓기를 하며 애정을 과시합니다. 부부 금실이 좋기로 알려져 있죠. 다정한 봄의 시간이 흩어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루 혹은 이틀에 하나씩, 열흘 동안 낳은 알이 모두 7개. 물가치는 보통 6개에서 10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던 새가 스스로 날개를 접는 시간. 어미는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시간 맞춰 알을 굴리고 품어주는 단순한 노동. 어미니까 견딜 수 있는 시간이죠. 작은 몸이 품은 큰 믿음. 어미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바람이 흐르는 들. 바람은 식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바람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몸을 뉘어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바람은 때로 시련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어미는 빗물과 한기가 스밀 틈 없이 둥지를 지킵니다. 수컷 물가치는 맨몸으로 비를 견뎌낸 암컷을 위로하듯 등에 맺힌 빗물을 닦아줍니다. 피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귀한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 부부의 걱정과 기대 속에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열심히 먹고 싸는 게 녀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꽃진 자리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연의 시간이 연그러 갑니다. 새끼가 태어나고 수컷은 더 바빠졌습니다. 다행히 이 시기 숲에는 먹잇감이 많습니다. 애벌레뿐 아니라 주렁주렁 열리는 작은 열매도 좋은 먹이가 되죠. 모이 주머니에 열심히 버치 열매를 모으는 수컷 물가치. 기다리는 식구가 많습니다. 그 사이 새끼 한 마리가 더 태어났습니다.
이후로 다른 알은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부부는 특정한 소리를 내어 눈도 못 뜬 녀석들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새끼들은 그 소리에 맞춰 입을 벌리죠. 앞으로 20여 일 열심히 먹여야 합니다. 물가치 부부가 동시에 둥지를 나갑니다. 새끼들만 남겨둔 채 갑자기 어디를 간 걸까요? 부부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물가.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한 물목욕을 하러 온 모양입니다. 호사를 누리는 것도 잠깐. 이내 둥지로 돌아온 어미는 젖은 채로 새끼들을 품어줍니다. 어미가 느꼈을 시원함이 새끼에게도 전해지겠죠.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물가치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평상시 무리지어 생활하는 물가치들은 번식기 때 역시 크게 거리를 두지 않고 둥지를 틉니다. 저마다의 둥지에서 움트는 생명의 역동에 숲은 떠들썩합니다. 포식자에 대한 집단 경계. 물가치들의 경고 울음소리가 퍼져나갑니다. 물가치들은 무리지어 생활하며 서로의 둥지를 보호해주는 협동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숲 가장자리, 민가 주변에 살다 보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고양이도 공동 대응 경계 대상이죠. 무리 생활은 작은 체구의 녀석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입니다. 무리를 짓게 되면 위협 요인을 먼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을 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좋은 자원, 먹이라든가 좋은 휴식터 등이 있다면 이들의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전체 개체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을 좀 더 손쉽게 확인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수가 탐스럽게 익어가듯 여름도 무르익어갑니다. 보리수를 수확하는 농부가 물가치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둥지 근처로 다가오는 건 무엇이든 경계 대상이죠. 맹금류 못지않은 공격성을 발휘하는 물가치. 위험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공격합니다. 지난해 5월 서울대 최창룡 교수 연구팀은 포획 허가를 받고 물가치 생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체별로 몸 길이, 몸무게를 측정하고 날개부터 꼬리 깃까지 각각의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물가치의 이동 경로와 생활사 추적을 위해 다리에 가락지 인식표를 채웠습니다. 어린 새부터 어른 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체의 작업을 진행했죠. 번식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 후 놓아주었습니다. 주황주황색 인식표를 단 이 물가치는 새끼를 키우는 암컷입니다. 녀석이 둥지를 튼 곳은 인가 근처 정원수로 심어놓은 소나무.
둥지가 비좁을 정도로 몸집이 커진 새끼들이 10마리나 됩니다. 어미 품속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누리고 있는 녀석들. 암컷은 여전히 둥지를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봅니다. 사냥을 나갔던 수컷의 출현에 새끼들이 있는 힘껏 입을 벌리며 먹이를 재촉합니다. 아비의 부지런함과 어미의 인내가 새끼를 성장시킵니다. 이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랫소리가 아름다운 꾀꼬리도 그중 하나죠. 꾀꼬리도 열심히 육추 중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먹이고 돌보며 키우는 일. 육추는 육아와 같은 개념입니다. 냄새나는 새끼의 배설물을 먹어치우는 것쯤은 일도 아니죠. 장맛비와 함께 여름이 깊어갑니다. 부모 새는 비가 와도 사냥을 멈출 수 없습니다. 수컷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빗속의 둥지. 암컷은 새끼들을 위해 직접 사냥에 나섭니다. 비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배고픔입니다. 비를 맞고 있는 이 녀석들은 큰부리 까마귀 유조입니다. 덩치는 커 보이지만 아직 새끼들이죠. 죽은 나무 껍질을 콕콕 찍어보지만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냥 나간 어미를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끝나지 않을 듯 파붙던 비가 잦아듭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풀 한 포기도 반짝이게 하는 자연의 생명력. 영원한 것은 없지만 영원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순간을 살아갑니다. 긴 장마를 견뎌낸 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높은 나무 끝, 시야가 트인 곳에서 물같이 한 녀석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자랄수록 경계는 더 엄중해집니다. 비를 맞던 새끼 물가치들도 무사히 장마를 견뎠습니다. 몸집이 커지는 만큼 왕성해지는 식욕. 먹이를 보채는 새끼들의 소리는 때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이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포식자들. 먹이를 찾던 큰부리 까마귀가 꾀꼬리 둥지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번식기에 특히 공격성이 강해지는 꾀꼬리. 녀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부부가 합심해 까마귀를 위협합니다. 매서운 공격 앞에 도망가는 까마귀. 여전히 수색 중인 녀석. 사냥감은 여기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큰 부리 까마귀가 향한 곳은 물가치 집단 번식지. 물이 지어 날다가 갑자기 좌우로 흩어지면서 상대를 교란시킵니다. 물가치의 경계 울음소리에 날기를 멈추고 분위기를 살피는 녀석. 다급한 상황을 감지한 둥지안도 비상입니다. 주위에 있던 물가치들이 모여 집단 공격을 시작합니다. 얼핏 수가 많은 물가치들이 우세해 보이는 추격전. 무리 생활을 하는 물가치들의 협동심이 최대치로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대치 속 일시 소강 상태.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살피던 새끼 물가치들이 계속되는 어미의 경고음에 둥지 안으로 몸을 낮춥니다. 큰 부리 까마귀는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느닷없이 돌진하죠. 물가치 둥지를 눈앞에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녀석. 물가치들의 격렬한 경고음에도 흔들림 없이 둥지를 주시합니다. 일촉즉발 위태로운 순간. 둥지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새끼들을 확인하더니 나뭇가지를 치우며 길을 내는 까마귀. 둥지를 물어뜯더니 한 마리를 낚아챕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든 새끼 한 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얼떨결에 둥지를 뛰쳐나간 또 다른 녀석은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둥지 속 형제의 운명이 순식간에 갈라져 버렸습니다. 부모 세도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까마귀의 공격에 수많은 물가치 둥지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먹고 먹히며 살아가는 자연의 순리, 거부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물가치 부부가 둥지를 살핍니다. 빈 걸 확인한 다음 둥지를 떠나죠. 살아남은 녀석을 찾는 어미의 신호.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미는 먹이를 전해주며 놀란 새끼를 달래봅니다. 이 녀석이 부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대를 거듭해온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멧돼지의 놀란 쏙독새. 거듭된 위협에 쏙독새가 갑자기 날아오릅니다. 그러더니 다친 척 연기를 하죠. 포식자를 자기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집을 키우는 과시 행동도 합니다. 적의 시선을 끌려는 또 다른 전략입니다. 마치 버려진 듯 보이는 두 개의 알. 쏙독새의 모성애가 발휘되는 이유입니다. 쏙독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 몸색과 가장 비슷한 곳에 둥지를 만들었죠. 무모해 보이지만 대를 이어온 이 전략이 오늘의 그들을 있게 했습니다. 보통 어미새가 위장색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 한 녀석. 주변 환경과 많이 닮아 있는 꼬마 물대새 유조입니다. 자갈밭이나 모래톱에 둥지를 트는 꼬마 물대새. 위기가 닥치는 순간 어미는 재빨리 둥지를 떠납니다. 그리곤 새끼를 품는 듯한 행동을 하죠. 하지만 그곳엔 둥지가 없습니다. 적을 따돌려 새끼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갈림길에서 숨을 죽입니다. 어미의 신호에 따라 흩어졌던 새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야 비로소 존재가 드러나는 녀석들. 작고 연약하지만 대견하게 살아남은 자들의 안도가 품속으로 파고듭니다. 타고난 보호색과 어미의 세심한 노력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 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야생의 삶은 늘 고단합니다. 번식기라면 특히 그렇죠. 긴장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노랑턱 맷새 암컷. 불안이 녀석들의 안전장치입니다. 머리깃을 바짝 세우며 주변을 경계하는 이 녀석은 수컷입니다. 부부는 풀숲에서 사냥을 합니다. 새끼들에게 가져다줄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사냥에 성공한 수컷. 바로 둥지로 가지 않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핍니다. 둥지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을 확인하죠. 기다리고 있던 5마리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나눠주는 녀석. 그 틈에도 경계는 잊지 않습니다. 새끼들의 배설물 처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냄새는 적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땅바닥에 튼 노랑턱 맷새 둥지. 사냥에 성공한 어미도 둥지로 향합니다. 곤충과 풀씨를 먹는 잡식성이지만 새끼들에겐 완전 식품인 곤충만 먹입니다. 어미는 새끼의 배설물을 먹어서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새끼들을 품는 것도 어미의 할 일. 어미의 눈가에 뾰족한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야생의 밤.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둥지 근처에 나타난 멧돼지 가족. 무인 센서 카메라에 먼저 관심을 보입니다. 새끼 멧돼지가 둥지에 접근하려는 순간 놀란 어미새가 날아오르고 겁많은 불청객들도 주랭랑을 칩니다.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불안을 딛고선 아슬아슬한 평화. 무언가 일이 생겼나 봅니다. 수컷 노랑턱 메스의 불편한 경고음. 안절부절하기는 암컷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닥쳐온 불행 앞에 노랑턱 메스 부부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개에겐 아직 사냥 본능이 남아있죠. 가장 안전할 거라 믿었던 작은 세상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새끼들을 잃은 노랑턱 메스의 어미. 전하지 못한 먹이를 물고 둥지로 향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새끼가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듯 보입니다. 그래도 어미는 포기하지 않죠. 평소와 같이 주변을 경계하며 새끼를 살핍니다. 먹이를 입에 넣어줘 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예측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이 자연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새들. 새끼들이 자라 둥지를 떠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주황주황색 인식표를 단 물가치의 둥지.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들 사이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녀석들이 주고받는 신호도 달라졌습니다. 어느덧 둥지를 떠날 때가 된 겁니다. 흐르는 시간처럼 자연스럽게 이소가 시작됩니다. 새끼들은 익숙한 둥지를 떠나려 하지 않죠. 어미의 유도에 따라 나무 꼭대기까지는 왔습니다. 언제나 처음은 어렵죠. 생애 첫 비행입니다. 영락없이 드러난 서툰 솜씨. 하지만 녀석은 둥지 속 세상만 알던 이전의 물가치가 아닙니다. 둥지 밖 세상. 어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소를 하고도 약 3주 정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지냅니다. 차근차근 배워야 할 것도 많죠. 머리에 보송보송한 흰털이 남아있고 꼬리깃이 짧은 게 새끼들의 특징입니다. 녀석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릅니다. 다른 녀석 입에 먹이를 넣어주며 어미 흉내를 내기도 하죠. 형제의 먹이를 억지로 뺏지 않고 기다릴 줄도 압니다. 물가치들의 강력한 가족에는 처음부터 타고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덕분에 스스로 먹이도 해결할 수 있게 됐죠. 하늘새 꼬리깃이 제법 길어졌습니다. 이소 후 3주면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 몸도 능력치도 성장합니다. 다른 새들과 달리 물가치들은 부모 새를 떠나지 않고 주변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새들을 관찰하다 보면 많은 기생충이 발견됩니다. 깃을 갉아먹는 긴니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 이들은 새의 건강을 해치고 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둥지에는 많은 기생충이 모여듭니다. 물가치 어미가 참결에 신경을 써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많은 각질을 떨어내는 새끼의 몸은 기생충이 가장 선호한 곳이죠. 수시로 깃정리를 하지만 시원하게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곳이 있죠. 고라니가 떠나길 기다렸다가 물로 뛰어듭니다. 물가치들이 즐겨 찾는 목욕터입니다. 어른 새들이 물을 튀기며 오물과 기생충을 털어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유조들이 물가로 내려갑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을 탐색하며 목만 축입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처럼 날개를 퍼덕거리며 물목욕을 시작하죠.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은 물론 시원하기까지 한 물목욕. 삶의 지혜는 배워야 알 수 있고 해봐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몸단장도 꼼꼼하게 합니다. 부리 끝으로 흐트러진 깃을 빗고 꼬리끝 피부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을 구석구석 바릅니다. 새에게 깃 다듬기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새끼의 깃을 살피는 어미.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오늘은 합격입니다. 물목욕만으로 기생충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녀석들은 또 다른 비법을 갖고 있죠. 불개미 둥지로 날아드는 물가치 가족. 불개미가 뿜어내는 포름산을 이용해 개미 목욕을 하려는 겁니다. 포름산은 곤충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몸을 녹일 만큼 강합니다. 의도치 않게 물가치들을 돕는 셈이죠. 일부러 개미를 도발하고 개미산을 쏘게 만드는 녀석들. 어린 새들은 처음 겪는 개미들의 공격을 놀이처럼 즐깁니다. 개미 둥지가 어디 있는지 안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죠. 처음엔 개미를 잡아먹어가며 어설픈 흉내를 내지만 몇 번만 경험하면 솜씨가 달라집니다. 부리에 개미를 물고 몸 구석구석 개미산을 문지릅니다. 날개를 쫙 펴서 개미산을 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배워서 알게 되죠. 물가치들의 이러한 교육이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냅니다. 개미 목욕을 하는 자리에 보면 어미들이 와서 이런 개미 목욕을 하게 되고 새끼들은 어미와 함께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개미 목욕을 하는지,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학습 능력 자체는
어미나 집단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고 사회성이 이런 새끼들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 손에 자라난 까치나 물까치의 새끼들은 야외로 방사를 했을 때 이런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야외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새끼 물까치 한 녀석이 자기 능력을 과시합니다. 경쟁이 한창인 유조들. 서로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열을 정하는 행동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둥지엔 새끼 물까치가 한 마리뿐입니다. 어미가 날아드는 순간 근처에 있던 다른 물까치들이 모여듭니다. 남의 둥지에 날아드는 거죠. 먹이를 주는 어미는 초록 주황색 인식표를 달고 있습니다. 인식표가 없는 아비는 주려던 기회를 놓치고 먹이를 떨어뜨립니다. 할 일을 마친 부부는 다시 먹이 사냥을 나갑니다. 보통 둥지에 다른 새가 들어오면 적으로 간주해 쫓아냅니다. 사회성이 강한 물까치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둥지 안 새끼에게는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생긴 거죠. 다시 적막해진 둥지. 물까치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둥지로 들어가더니 새끼에게 먹이를 건네죠. 그런데 이 녀석은 부모 새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먹이를 주는 건 맞지만 다리의 인식표 색깔이 다릅니다. 초록 주황색 인식표를 가진 어미와 달리 노랑 하늘색 인식표를 단 녀석. 도우미 새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이 바로 혈연 선택 또는 친족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 새끼를 낳아 기르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개체를 도와줌으로써 자기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기 둥지, 즉 자기가 번식을 실패를 한 송조라든가 또는 아직까지 번식을 시도할 수 없는 어린 새라든가 또는 먼저 태어난 형제가 자기보다 어린 새끼를 돌봐주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물까치 둥지. 배설물을 삼키고 나가는 어미 옆으로 방문객이 등장합니다. 새끼들은 어미새를 대하듯 반응하죠. 그런데 이 녀석 낯이 익습니다. 노랑 하늘색 인식표를 달고 다른 둥지 새끼에게 먹이를 주던 바로 그 물까치입니다. 여러 둥지를 드나들며 어린 개체들을 살피는 거죠. 도우미 새는 먹이를 공급하거나 적을 방어하면서 둥지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리를 위한 일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물까치들은 알고 있습니다. 반가운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1년 전 가락지를 날았던 유조가 건강하게 자라 도우미 새 역할을 하는 게 확인된 겁니다. 번식 중인 물까치 둥지에는 독립한 유조부터 어른 새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체가 드나듭니다. 자기가 낳고 기른 새끼가 아니어도 제 새끼처럼 돌보고 부모가 아니어도 부모처럼 따르는 관계. 둥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관계가 더 큰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둥지 재료를 물고 나타난 독립한 유조. 둥지 안 새끼는 녀석을 보며 열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부모도 아닌 새를 따라 둥지를 박차는 녀석. 물까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강력한 유대. 녀석을 홀로 살 수 있게 한 힘입니다.